네, 돈과 수급, 관심이 모이는 곳들의 전략, 머닝 시간인데요.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코스피 3,000 한번 찍었기 때문에요. 그전에도 계속 이제 조정의 가능성들이 있었잖아요. 3,000을 지난 금요일 날 강하게 돌파하고 대외 악재가 나오면서 조정입니다. 코스피가 1%고요. 조정이 오니까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흔들리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머닝 전략, 종목과 섹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인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특징주, 관심주 보기 전에 한화 시스템 이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이 불안하니까 또 이제 방산주가 움직입니다. 수익률도 좋네요. 잠깐 리뷰할까요? 네, 2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 말씀드렸을 때 눌림목 구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뭐 지금 단기간에 이런 이슈들보다는 사실은 앞으로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자, 눌림목 접근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제가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를 예상할 수도 없었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는 계속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생각하는 건, 좋은 종목은 어쨌든 이게 좋은 종목을 눌림목에서 매수한다, 저점에서 매수한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가치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또 일정 부분 더 운이라든지 이런 좀 기회가 또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도 뭐 기존에 워낙에 좀 탄탄한 실적과 그리고 모멘텀이 강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이 다 같이 급등이 나오면서 동반해서 이제 방산 부품주로 같이 동반해서 활동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1차 목표가를 좀 빠르게 도달을 했고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조금 더 높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렇게 근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을 일단 2차 목표가로 72,000원으로 지난주에 7만 원대를 좀 터치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지난 전 고점을 살짝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 구간에서는 살짝 좀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다시 또 기회를 찾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목표가를 5만 원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뭐 7만 원 수준, 6만 6천 원입니다. 네, 조금 목표가를 올려서 다시 단기적 공략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시장의 핵심 관심주 두 종목 비교하면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흑자 전환 전망이 되는 로봇 관련주인 로보티즈, 그리고 한한령 해지의 기대감인 엔터주 SM입니다. 먼저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들은 관심이 이전보단 덜했는데 요즘 보면 조금 꿈틀꿈틀 되는 것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빠르게 지난주에 3,000피를 돌파를 하고 최근의 흐름 자체는 사실 가는 섹터와 가는 종목 중심으로만 빠르게 급등이 나왔고요. 좀 쉬어가는 종목들은 사실 이번 상승에 좀 편승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외 섹터 쪽에서도 한 종목 골라봤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관세라든지 이러한 조금은 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쪽에서 이제 저는 엔터 쪽에서도 한 종목 같이 보고 있는데요. 네. 로보티즈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로봇주들은 한 최근 2, 3개월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 자체가 좀 횡보 구간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한 3개월 차 계속해서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일부 종목만 조금씩 꿈틀꿈틀 되는 정도인데요. 로보티즈는 상대적으로는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5월 이후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살짝 빠져 있지만 여전히 강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이죠. 그리고 특히나 소형화시키는 액추에이터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시장이 점차적으로 개화될수록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라든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이미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도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고요. 실제로 수출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로보티즈는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400억 원 정도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가 본격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1,000억까지도 기대를 해본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성장성이 좀 확보된 섹터와 그리고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금 구현해낼 수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은 필요할 것이다. 지금 시장이 뭐 살짝 눌린다거나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성장주에 대한 기존의 이제 주도 섹터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경우에는 또 기존에 좀 눌려 있었던 이런 성장주 쪽에서도 시장에서는 기회를 찾고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보티즈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일단 주셨고요. 다음은 SM인데요. 네. 엔터주는 오히려 이제 기대감에서 올랐는데 조금 더 좀 주춤주춤하면서 오늘 이제 SM 같은 경우는 3% 밀리고 있거든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에 이번 6월 들어서 상승장에서 가지 못 간 쪽을 제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SM을 비롯해서 이제 그 엔터주도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간 사실은 6개월 이상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내지만 종목별로는 분명히 차별화된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최근 6월 달에는 횡보 구간에서 살짝 조금 살짝은 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좀 기회 위치에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텐센트 뮤직이 이제 이에 대한 지분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텐센트 뮤직이 2대 주주로 등극함에 따라서 중국 사업에 대한 확장 영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중국 현지화된 IP에 대한 제작이라든지 이에 따른 IP를 통한 라이센싱 그리고 이를 통한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자회사인 디어이도 연결 회사로 이제 그에 대한 부분과 그 시너지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SM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재매수 구간으로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목표가는 좀 높게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살짝 좀 쉬어갈 수 있어도 결국은 또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쪽을 좀 찾는다라고 하면은 엔터주 쪽에서는 SM이 가장 좀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YG 엔터라든지 뭐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살짝 눌려 있기 때문에 엔터 쪽에서는 다 기회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서는 오늘 SM을 좀 골라봤습니다. 로보티즈하고 SM을 비교했습니다. 보통 하나는 뭐 비중을 좀 줄이고 하나는 늘리는 방식이 많은데 로보티즈는 비중 확대 그리고 SM은 매수로 전략을 주셨습니다. JYP 엔터 1분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이브 30만 원 돌파했고요. YG, 네. SM, DOU 다 잘 가는데 JYP만 딴 세상 있는 것처럼 못 가요. 그죠? 예. 네, 뭐 JYP도 일단은 일차적으로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도달을 했습니다. JYP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낙폭도 더 컸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IP에 대한 조금은 좀 약세라고 해야 되나요? IP 쪽이 조금은 다른 기획사들 대비해서는 조금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인데요. 점차적으로 이제 회복해가는 구간이고요. 아직은 JYP의 경쟁력보다는 SM이라든지 하이브 쪽에 대한 선호가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JYP가 엔터계의 모범생으로 보이고 부각받을 때가 있었는데 몇 차례 좀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흘러내린 부분들이 새롭게 이제 모멘텀이 안 나오니까요. JYP만 좀 유독 약해서 엔터주 JYP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속이 상하지 않을까 여쭤봤고요. 다음 오늘의 유망주 준비한 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네. 예, 신규 상장한 지 채 한 달여 정도밖에 되진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의료용 미용기기 쪽 업체입니다. 바이오 비주고요. 바이오 비주는 청담글로벌이라는 중국 쪽의 유통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모회사가 되겠고요. 바이오비주의 사업 영역을 말씀드리면은 미용 의료기기, 스킨 부스터, 파마리서치가 진행하고 있는 그 스킨 부스터 쪽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화장품 영역을 확대를 했고요. 거기에다 이제 ODM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주인데요. 지난해 매출액이 29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92억으로 영업이익률은 31%대를 유지를 하면서 30%의 영업이익률을 2년 연속 가져가면서 사실 실적 면에서 상당히 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장 이후 당연히 뭐 초반에 이제 고점을 좀 형성하고 지금 살짝 좀 눌려 있는 구간으로 횡보 구간이 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바이오비주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가 이제 중국 유통업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을 겨냥을 하면서 이런 화장품 유통회사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었는데 청담글로벌은 사실 중국 쪽에 편중되어 있었어요. 네. 중국의 인플루언서를 통한 이런 매출을 일으켰는데 그러다 보니 다소 좀 부각을 못 받았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한한령 해제라든지 중국에서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뭐 청담글로벌도 좋고요. 그 청담글로벌이 자회사를 가지고 이 바이오비주 역시도 중국 내에서의 이제 매출이 좀 확대를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매출도 중요하지만 또 아무래도 미국 쪽에 대한 뭐 글로벌 마케팅이 중요한데요. 국내에서는 올리브영에 대한 입점 하반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 진출에 대한 하반기 기대감이 좀 있는 만큼 최근 이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화장품 쪽에서 신규 상장주가 좀 주목을 받고요. 특히나 미용 의료기기 쪽은 파마리서치 노이즈가 있었고 비올은 또 그 공개 매수를 통한 네. 상패가 있고 그러다 보니 종목이 많이 지금 좀 감소하고 있죠. 좋은 종목들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자진 상패 쪽이 있는데요. 신규 네. 종목 쪽으로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바이오비주 한번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